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미국에 이어 이달 말 유럽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럽교회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북측 조선그리스도교 연맹도 만납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1975년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자 기독교계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15년 예장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신 잔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통합을 결의했던 대신 측의 총회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해 평생 대화운동에 앞장섰던 고 강원용 목사의 탄신 100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 인터뷰 오늘은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를 만나 강원용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북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인데요.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유럽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럽교회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럽 캠페인에서는 북측 조선그리스도교 연맹도 만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유럽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미국에 이은 이번 유럽 캠페인에는 김영주 교회협의회 총무와 화해통일위원회 나핵집 위원장 등 24명이 참여합니다. 캠페인단은 영국 감리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독일 개신교연맹 등 유럽교회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스위스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 YMCA 연맹, UN 본부 등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제네바 주재 남북 대사와도 면담합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유럽 사회는 물론 세계 평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서냉전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동서냉전 시대의 산물을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 세계 평화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유럽 캠페인 기간에는 북한 교회와도 만납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측은 오는 29일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 WCRC 총회에 초청받아 독일을 방문합니다. 교회협의회와 조그려는 공동 평화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오는 8.15 평화통일 기도주일 예배의 평양 개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 15일에 우리가 함께 좀 규모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도 북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독일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할 거고. 교회협의회는 캠페인과는 별도로 다음 달 7일과 8일 열리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총회와 실행위원회에도 참석해 11월로 예정된 금강산 국제회의 개최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의회는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의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세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1975년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3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어제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42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당시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김명수, 나도현, 전병생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예장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역사적인 교단 통합을 성사시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단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구 대신총회 잔류 측이 통합을 결의했던 대신 측 총회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미 교단 통합을 이룬 대신총회는 이번 소송이 교단 통합과는 무관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예장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결의한 교단 통합은 분열로 얼룩진 장로교 역사에 모처럼 화합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양 교단은 각각 총회를 열어 교단 통합을 결의했고 이후 대신 백석 통합총회란 이름으로 3천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교단이 하나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신총회에선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계에선 이 교단을 대신 잔류 측 혹은 수호 측으로 편의상 구분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9월 대신 백석 통합총회 직전에 열린 구 대신 측 50회 총회에 대해 잔류 측 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1심에선 대신 잔류 측이 승소했습니다. 대신 잔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신 교단과 백석 교단의 통합이 불법이고 무효임을 법원이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잔류 측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혼란에 빠진 교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백석 교단과의 통합에 합류한 교회는 대신 교단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신 총회는 이번 판결이 교단 통합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신 총회는 이번 소송은 구 대신 측 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 소송이며 통합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총회는 교단 통합은 분열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면서 세상적 기준이나 판단이 통합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란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분열된 교단들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담겨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해 평생 대화운동에 앞장섰던 고 강원영 목사. 지금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와 고 강원영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영주 기자입니다.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경동교회 하면 강원용 목사님이 떠오르는데요. 네. 해방 후에 기도 학생들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1945년 12월 2일에 첫째 주에 저희 경동교회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요. 사실은 해방 직후 그 북간도에서 공부하던 그 학생과 선생, 뭐 우리 김재준 목사님, 또 강원영 목사님, 당시 북간도의 은진중학교 학생이었죠. 그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설린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경동교회 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린, 그러니까 좋은 이웃 혹은 선한 이웃이 되자라는 그런 뜻에서 모인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기도 학생들과 강 목사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제 뭐 복음화, 뭐 선교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을 하자. 그게 아마 가장 큰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학을 하거나 굉장히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해방 정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 후에 바로 이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뭐 4.19 세대가 되고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에도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죠. 강 목사님의 대표적인 사회활동 크리스천 아카데미인데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이제 1960년대 그 독일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어떤 모형을 이제 한국에 들여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6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제 개발, 이제 소위 근대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개발 독재 하에서의 근대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가 아닌가. 도시와 농촌 또 뭐 계층 간의 양극화, 이 양극화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 그러면 누가 그 또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하느냐. 그것을 이제 소위 중간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농촌 산업사회, 학생사회, 교회사회, 여성사회.
이 5개의 큰 사회 영역 안에서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고 비인간화되는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그 어떤 강한 주체의식을 가진 어떤 세력, 이걸 이제 중간 집단이라고 부르고, 그 중간 집단 교육을 통해서 지도력을 양성해 왔죠. 지금이야말로 대화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뭐 남북, 심지어는 동서, 그 오래된 그 남북과 동서 간의 갈등과 분열도 문제지만 심지어는 계층 간, 계급 간, 흑수저, 금수저 논란도 있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등,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또 뭐 진보와 보수, 뭐 태극기와 뭐 촛불 등,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동시에 목표가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진영 논리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대화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는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70년대, 60년대 한 것처럼 오늘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강 목사님 100주년 행사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게 기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강 목사님 정신을 되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강 목사님에 대한 이제 역사적 평가는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마땅히 달라야 하죠. 또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무슨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이 있다면 저는 우선은 그분의 호라고 생각해요. 여해, 바다 같은 뭐 그런 뜻이잖아요. 소위 큰 사람이 없다. 갈등을 중재하고 방향을 잃은 한국교회나 사회의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서조차도 존경을 받는 그런 큰 인물이 없는 것이 참 다 안타깝죠. 오늘 말씀 중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대화하자.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어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서신학포럼과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5회 동서신학포럼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해 올해 10년째를 맞은 이번 제5회 동서신학포럼은 종교개혁의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의 도전을 통해 미래를 전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8개국 나라 20여 명의 학자와 목회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해 한국교회가 기복신앙과 성장 만능주의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교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최근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신정부 대북정책과 기독교 통일선교를 주제로 제52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독 정부와 주민들은 통일을 외치지 않으면서도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 꾸준히 지원했다며 한국교회는 통일은 외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소홀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영관 전 장관은 이어 교회가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인 의료보건과 환경협력 사업 등에 인도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북한에 페니실린을 보낸다고 해서 핵으로 전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 통합 순천 남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어 주제 강의와 특강, 성서학습 등을 교육하고 교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열정이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열정을 가진 교사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순천 남로회 모범교사 2명과 20년 근속교사 8명에게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가 주최하는 자살 예방 무지개 강사 통합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해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의 실제, 자살의 목회적 신학적 이해 등 예방 교육과 함께 실제적 상담을 위한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동서남 지방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기도해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원주 지역 25개 교회 150여 명의 유치부, 아동부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에서 진행될 부서별 분반 학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찬양과 율동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광역연합회 남신도회가 2017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광역노회에 속한 32개 교회를 동군 서군으로 나누어 물병 볼링 게임과 훌라후프 게임, 림보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주일학교 부흥을 목적으로 2017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1차 강습회를, 이어 대전 동산감리교회에서 2차 강습회를 가졌습니다. 부산 CBS가 기장군과 함께 마련한 CBS 렉처 6번째 강의, 10대를 위한 교양 사이언스 앤 팝이 열렸습니다. 물리학자 부산대학교 김상욱 교수와 음악평론가 김태훈 씨가 강사로 나서 21세기의 필수 교양인 과학과 문화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